타임의 영양제 효과 높이는 방법 7가지. 오늘은 이명이 사라지는 순간 스텝 3번 좋다는 영양제를 모두 먹으면 몸이 좋아질까? 요즘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과연 영양제를 드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용량이 적절하게 드시는지, 그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그분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시려고 영양제를 드시는 건데 실제로 그 드시는 노력에 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한편으로 반대로 드시는으로써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치료했던 케이스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만성 피로와 기억력 감소, 여기저기 아픈 증상으로 오셨던 50대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기능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미 다른 기능의학 병원도 많이 다니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도 열심히 보시면서 이렇게 좋다고 하는 영양제가 있을 때마다 영양제 구매 목록에 추가하셨던 거죠. 이분이 오셨을 때는 3년 전에 그 타 기능의학 병원에서 했던 일반적인 혈액 검사와 기능의학 검사도 있으셨고, 또 우리 병원에 오셔서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혈액 검사와 기능의학 검사를 다시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들이 더 나빠진 거예요. 처방받은 영양제뿐만 아니라 본인이 더 영양제를 드셨는데 3년이 지난 이후에 결과가 더 나빠지셔서 이유가 뭘까 해서 이제 이분에게 집에 있는 영양제를 다 가지고 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나 이렇게 많은 영양제를 집에 구비하고 드시고 계셨어요. 저의 처방은 첫 번째,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끊으셔라. 두 번째, 소화 흡수력을 높이기 위한 소화효소제부터 먼저 섭취하시고 식이 방법을 하셔라. 세 번째, 영양제는 5종류 이내로 제한하셔라 라는 처방을 드렸습니다. 예전 그 영국 논문이 생각나는데요. 영양제를 많이 드시기 시작하고 나니까 영국에서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대요. 거기서 보면 대다수가 효과가 없는 용량의 영양제를 아무런 효과 없이 복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꼭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역시 5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요. 내원 증상은 만성 피로, 간의 염증 수치 증가, 골 감소증이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꼼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8년간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드셨는데 하나라도 빠뜨릴까봐 이렇게 매일 이 비닐 파우치에 넣어서 영양제를 드셨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모발 검사를 보니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네요. 네, 그렇죠. 8년간 그렇게 꾸준히 영양제를 챙겨 드신 데에 비해서 진짜 허무한 결과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처방을 내려드렸는데요. 간 수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즉시 드시는 모든 영양제를 끊고 식사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소화 흡수 능력과 부신의 기능을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제를 처방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보시면요. 이분들은 부부가 같이 내원하신 경우예요. 부부가 건강을 위해서 남편분이 아주 꼼꼼한 분이신데 엑셀에 드시는 모든 영양제의 일일 필요량 성분을 작성을 해서 철저하게 영양제를 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인 포그와 불안, 불면증이 심해져서 내원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이 검사한 것과 같이 검사 결과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두 장을 보다가 이 한 사람인가 하고 봤는데 자세히 보면 수치의 차이는 있어요. 모든 영양제를 우리가 일일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섭취를 하다 보니 개인적인 특성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분들 역시 처방은 드시는 영양제를 즉시 끊고 혈액 검사를 다시 하고 대사의 패턴을 알기 위해서 소변 유기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타고난 유전적인 체질적인 요인보다는 같이 생활하면서 똑같은 생활 패턴을 하면서 먹는 거와 이걸 같이 공용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좀 검사 결과 사항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양제 효과 높이는 방법 7가지. 지금부터 영양제를 올바르게 먹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안전을 검증받은 재료로 만들어진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영양제를 구매하시려고 보시면 영양제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 가격의 차이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같은 성분의 영양제라도 그 재료를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영양제의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원료로 만들어지지 않은 영양제를 복용했을 경우에 영양제 복용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부작용의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한 후 어떤 영양제를 얼마나 드실지에 대해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근거 없이 주변에서 하는 대로 무작정 따라 하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양제를 과다 복용하면 다른 영양소가 결핍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명 환자 경우 비타민 D가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타민 D를 장기간 고용량을 드셔서 100나노그램/ml 이상이 되면 오히려 고칼슘 혈증과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양제를 드실 때 음식과 함께 영양제를 드시면 식후에 분비되는 소화효소와 음식물의 미량 영양소가 드시는 영양제의 소화 흡수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빈속에 영양제를 드신다면 설사, 메스꺼림, 헛배부름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의사의 처방에 따른 권장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특히 질환의 초기 목적으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딱 맞는 용량의 영양제를 섭취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임의대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영양제는 장기간 꾸준히 복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양제를 처방하면 환자분들이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라는 것을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체가 회복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영양요법이 필요합니다. 영양제는 6개월 이상은 꾸준히 복용하시고 주기적인 검사와 평가로 영양제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꼭 주치의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정 영양제가 치료약의 효과를 올려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이 특정 영양소를 결핍시키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의 필요량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식이요법과 생활요법을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영양제의 복용이 치료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양제를 먹고 있다고 해서 식이요법이나 생활요법이 무너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